부분 탄도미사일 선진국 남은 순항미사일 선진국. 남북 미사일 비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은하 3호 로켓은 발사 2분여 만에 151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며 서해상 전북 군산 앞바다로 추락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은하 3호를 위성 운반 로켓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 단계로 본다. 위성 운반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기술이 같다. 운반체인 로켓 끝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이고 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미군사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 앞서 2009년 발사한 은하 2호 로켓의 1단계 로켓 추진체 낙하 지점은 무려 3,800km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개발에만 치중해왔다. 순항미사일은 초저공으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1990년 걸프전 때 위력을 발휘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발사 뒤 날개가 펴지며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의 원리는 제트 비행기와 같다. 조그만 날개를 단 몸통에 연료를 탑재하고 미리 컴퓨터로 입력해둔 분좌표까지 날아가 부딪히며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폭탄을 탑재한 무인 비행기에 비유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돼 양산에 성공한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을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길이 6m, 직경 53에서 60cm, 무게 1톤에 달하는 현무3 순항미사일은 450kg의 탄두를 싣고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해 미리 설정해둔 목표물을 타격한다. 북한의 평양과 심리적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 도쿄와 오사카가 사정권이다. 사거리 1,500km급의 순항미사일을 갖춘 나라는 우리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다. 순항미사일 속도 느린 것이 약점.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속도가 느린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속도가 느려 격추당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무 3C의 경우 속도가 마하 1.5 여객기보다는 빠르지만 전투기보다는 느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속도가 느려 고정된 물체를 맞추기는 쉽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또 지면이 50에서 200m로 낮게 깔려 들어가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은 덜하지만 의외로 대공포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좌표와 지향점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는 효과를 10분 발휘하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제약을 덜 가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반면 로켓 엔진을 장착해 1000km 이상 고도에서 초속 6에서 7km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 자체가 극히 어렵다. 뾰족하게 생겨 공기 저항이 덜한 탄두를 요격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연석 전 원장은 대포 아래 로켓을 달아놓은 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도 6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해야. 물론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오차 범위가 1에서 2m에 불과한 현무3 순항 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오차 범위 자체가 크다. 이에 핵탄두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해야 탄도미사일의 군사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순항미사일 개발 쪽에 주력한 것은 미국과 체결한 미사일 협정 때문이다. 1979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적 어려움에 봉착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지원을 받는 반대급부로 국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다는 골자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지난 2001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북한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사거리 현무2, 현무2까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뒤 현무3부터는 순항미사일로 옮겨 비대칭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우리가 한미미사일 양해각서에 손발이 묶여있는 사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기술 격차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항공우주연구원 최연석 전 원장은 탄도미사일은 고속도로로, 순항미사일은 골목길로 돌아가는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다며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사일 기술 비확산에 동참해 북한을 압박하는 의도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했다. 국방연구원의 신범철 박사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TC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로 기술 이전만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조만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 미안보 정책구상에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에서 1000km로 늘리기 위해 협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에서 1000km까지 연장되면 북한 전역이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오게 돼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호의 이건범 성호안보전략연구원장은 현역들이 말만 못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성호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찾아라, 사거리 연장 등 미국의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 DJ 500km 요구 실현될까? 지난해 6월 11일 서해안의 한 군사기지. 국내 최초의 2단 분리형 과학로켓이 경험을 내며 하늘로 힘껏 솟구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 총 비행 시간은 360초 불과 6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다. 이 로켓은 길이 11.1m, 무게 2톤, 최고 발사 고도 137km 정도였다. 한국과 일본의 머나먼 기술차 발사 광경을 지켜본 로켓 개발 관계자들은 한편으론 발사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나라들의 기술에 견주면 아직은 보잘것없는 성과였기 때문이다. 과학로켓이 경지성 있는 위성체를 싣고 날기 위해서는 고도 200km 이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초속 8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5년 남짓은 더 걸릴 것으로 진단한다. 게다가 이 과학로켓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 유도 장치는 미국산이며 그 밖의 부품들도 상당수 외국에서 사온 것들이다. 그야말로 무늬만 국산인 셈이다.
끝무렵 북한도 로켓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31일 함경북도 무수달리에서 3단 불령 추정 무게 25톤의 발사체를 동해 상공으로 쏘아 올렸다. 이 발사체는 동해를 가로질러 태평양 한가운데에 2단계 추진체를 떨어뜨리며 우주 궤도로 근접했다. 세계가 깜짝 놀랐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가 북한이 자체 개발한 항법 장치와 액체 연료로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81년 이집트에서 수입한 스커드 비미사일을 분해해 그 제작법을 익히면서부터다. 북한은 84년 사거리 280km의 스커드 이듬해 320km의 개량형 스커드편을 자체 개발했다. 이어 89년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에 이어 93년 2000km의 노동 1호 98년 8월에는 2000km의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했다. 지금은 6000km에 이르는 대포동 -2호 시험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포동 -2회의 탄두를 최정치인 1톤보다 가볍게 만들면 사거리가 1만 km에 이르는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평화헌법에 따라 전략무기 생산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7월 4일 가고시마 우주센터에서 화성 탐사선 플래닛을 쏘아 올렸다. 이 탐사선은 일본이 최근 개발한 4단 분리로켓 M5에 실려 장장 10개월 동안의 화성 여행을 하고 있다. 이 로켓은 길이 32m, 무게 2톤의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을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 있다. 더구나 핵심 부품의 100%가 일본산이다. 특히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유도기술에 관한 한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일본은 대륙간 탄도탄 수준인 사거리 1만 5천 km에 이르는 위성발사체 체계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연구 개발을 명분으로 로켓 강국에 진입했다. 1954년 도쿄대 로켓연구반은 길이 23cm, 지름 18cm의 연필만한 로켓을 처음 만들어 시험 발사를 거듭했다. 일본은 이때의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60년대 초반 2단 분리형 발사 고도 300km를 넘는 로켓을 만들어냈다. 성능으로 따지면 이 로켓은 한국이 지난해 6월에 쏘아올린 2단 분리형 과학로켓과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두환 정권의 굴복. 이런 엄청난 기술 격차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많은 전문가들은 순전히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탓이라고 말한다.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은 군사용이건 우주개발용이건 사거리 180km를 넘는 미사일의 연구 개발과 생산 배치 때는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한국은 또 육공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 정부에 각서로 약속했다. 미국은